아들 미안하다. 며칠만 기다리면 데리러 온다는 사람들이 말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정신없이 지나온 세월이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왜 북한에서 태어났을까요? 무슨 죄일까요? 보안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네, 아버지가 보안을 하면서 이런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시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셨어요. 그 후 어머니도 돈 벌러 간다고 가셨던 게 그게 팔려간 거였고 하루아침에 누나하고 제가 보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는 못 본 겁니까? 지금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나! 다행이다. 소문하고. 3년 만에 만났었죠. 예. 너무 귀여우시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닮았네. 너무 소녀소녀하시다. 엄마 닮았구만.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력이 엄마 이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방송에서 위력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위력이한테 이때까지 하지 못한 얘기도 많고 해가지고 이만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예요. 너무 소녀소녀하시다. 오늘 위력 씨가 말수가 줄었던 이유를 알겠네요. 엄마가 이제 같이 오실 거니까 너무 떨렸나 봐요. 떨리지. 어머니 오늘 잘 나오셨어요. 그 좋은 아들, 훌륭한 아들 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시면서 좀 걱정 많이 하셨죠? 네, 지금도 떨려. 잠도 못 주무셨겠는데? 한 열흘 동안 잠을 못 자. 그러세요? 그 진짜 죄송한데 나도 왜 나도 눈물이 표현이 왜 슬프지? 아이고 참. 저기 우리 먼저 울고 시작하죠. 그냥 편하게. 8살 때 어머니하고 헤어져가지고 어머니가 엄청 컸었거든요. 저를 한 품에 안아줬었는데 국정원에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너무 왜소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작아지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봤었을 때.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목에서 잘 안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쑥스러웠고 했던. 솔직히 많이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원망했고 어머니를 많이 욕했고 그런데요 제가 자식 때문에 밥 한 술 못 들고 13년 동안 그리웠을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꼭 경찰이 되어서 성공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은하 씨도 먼저 우실래요, 그냥? 왜 지금 어머니 인사만 했는데 지금 이분이 왜 은하 씨는 왜 그래요? 저는 위력이만큼 엄마랑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잡혀가서 북한 감옥에 있다가 6개월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랑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방금 위력이랑 어머니 이 앞에 섰는데 어머니는 손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위력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손을 폈다가 다시 이렇게 주먹을 쥐고. 근데 옛날에 그 어머니랑 떨어져 있다가 만났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 모자한테는 얼마나 길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아팠어요. 이제 저 이것저것 좀 여쭤볼게요, 어머니. 그 위력이 TV 나올 때 보시면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냥. 어떻게 좀 뭐 걱정도 되고 많이 그랬을 텐데. 아, 옛날에는 그 이만갑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제가 한 몇 부를 열심히 봤어요. 예, 예. 그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왜? 아 이게 그
그게 아니구나 싶어서 안 오려고 했는데 계속 그거 보면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하니까 안 오려고 안 봤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성공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예, 장하고 대견해서 지금은 계속 쭉 봅니다. 위력권 지금 어색해 죽겠죠, 뭔가. 아, 감정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제가 첫 해에 나왔을 때 그 이상으로 지금 많이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저분 뱃속에서 나온 게 저 어깨를 가진 위력입니다. 네. 어깨 넓은 것도 자랑스럽죠. 아예 너무 든든해 보여요. 그럴 거. 어머니, 제가 위력 씨하고 같이 고성에 다녀왔거든요. 아, 예. 같이 가보니까 이 박명호 선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센스도 좋으시고 생활력도 되게 강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네, 지가 아들이라고 집에서 뭐 집안일 도와줘야 된다, 엄마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 소풍 가면 이게 쌀 같은 거 한 500g 없으니까 이게 쇠 절구에다가 찧어요. 찧어가지고 가루 요만큼 나오면 그거 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서 입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송편. 그래서 크게 하면 먹기도 좋겠지만 나눠서 싸줘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씩 10개로 만들어요. 20개로 만들어요. 그래. 그렇게도 해주면 좋다고 그거 가지고 소풍 갔다가 올 때는 저 골목 아래서부터 엄마 하며 부르면서 막 하면 위력이 소리구나 하고 뛰어나가면 가서 자기 도시락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자기 떡 하나 다른 애들 주고 자기한테 없는 색깔도 다르고 이런 거 2개씩 받고 하나 주고 2개 받고 하나 주고 3개 받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요만한 거 싸줬는데 갔다 오면 거기에 반찬물 가득 묻은 거 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흙바닥에다 막 펴놓으면서 엄마 이거 먹어보라면서 이거 먹어보라며 막 짱 해가지고 막 그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위력 씨가 고아원 생활을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어떻게 그럼 헤어지신 거예요? 헤어지게 된 거는 지금도 제가 똑바로 영문을 모르고 있는 일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버지가 없어졌다고 그 아버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그냥 한 2, 3일만 피해 있다가 오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니까 그냥 피해 있어라 우리 따라 그냥 무조건 가자. 그래가지고 도망간 건너가지고 어떤 중국의 한 그 조선족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 데리러 오겠다니까 철석같이 믿었죠. 그냥 철석같이 믿고 그냥 하루하루 한 달, 2달 그래 지나간 게 그다음에 7월 달이 딱 지나가니까 그다음에 딱 이게 현실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잘못됐구나. 활려간 거래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 네. 위력 씨는 엄마 소식을 언제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 돌격대 갔다 와서 그 엄마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전에 그 돌격대 가기 전에 엄마 살아있다라는 소식은 누나한테서 들었어요. 근데 누나가 그 내가 뭐 친구들이 많으니까 엄마가 뭐 남조선에 있다 막 이런 소리를 할까봐 안 말했던 거예요. 그냥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우리 그 고아원에 그 정면에 그 뭐 세상에 아이들이 부러웠어라 뭐 세상에 부러웠어라 뭐 이런 그런 게 있고 거기 정문에 그 세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짬이 딱 있어요. 그 짬으로 딱 내다보게 되면 정문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못 나가니까 그 어릴 때는 고아원에 들어가서 거의 한 6개월은 거기에 계속 갔었어요. 왜 갔었냐면 그 구멍을 내다보려고요. 그 정면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커버로 돌아서 이렇게 쫙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게 많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이 엄청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혹시나 내가 죽게 되면 옆에처럼 그 부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게 되면 엄마가 내 데리러 왔을 때 우리가 없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 하시고 우실까. 그래서 누나하고 손잡고 그래서 더 버텨낸 것 같아요. 그런 희망 때문에. 죽어야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거 한시도 여기 자식 그리움 못 났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여기 온다고 잡혀 사러
일하다 말고 잡혀 살아나가면서 내가 헤어질 때 그때만큼 그만큼한 키 남자애가 목도리를 대충 이렇게 걸었는데 한쪽이 땅에 질질 끌리고 그 조그만 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땅바닥만 보고 터벅터벅 뭐 학원 가기 싫은지 어쩐지 그러고 걸어가는데 그게 그냥 가슴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조그만 게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여기서 잘 먹고 부모 있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근데 그 모습에서 우리 위력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슨 하간 머리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게 딱 위력이 같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13년 만에 아들 모습 보고 어떠셨어요? 딱 봤을 때. 국정원에서 너무 어릴 때 조그마할 때 헤어졌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위력 씨 그게 엄마 되시는 분이면 이게 어디로 찾아오라고. 그 국정원 있는 데까지 어떻게 뛰어갔는지 뭐 걸어갔는지 하여간 무작정 걸었어요. 그냥 무작정 걸어서 대기실에 들어가니까 그 직원이 좀 앉아 있으면 이위력 씨 데리고 나온다고 그냥 떨며 앉아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눈, 코, 입은 위력인데 머리도 조그말 때처럼 이렇게 빡빡 그대로였구나. 좋다고. 머리. 예, 그 머리 그대로, 그 얼굴 그대로인데 바짝 여배가지고 그냥 맨뼈만 남은 그냥 뭐 그 운동복 같은 거 걸치긴 걸쳤는데 45kg 했어요. 예, 아유. 45kg 이 키에 45kg 상상이 45kg인데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다시피 울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위로가 살아있었구나 살았구나 어떻게 살았니 눈앞에 있다는 게 실감이 안 갔지만 그냥 우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 위력 씨는 어땠어요? 엄마 딱 보자마자. 저는 엄청 많이 기대했어요. 막 어리벙벙하고 내가 어머니를 보는구나. 어머니를 막 주문처럼 막 여기서 막 딱 갔는데 완전 실망했어요. 왜? 어머니가 키가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 어릴 때 내가 8살 때는 어머니가 저보다 엄청 컸거든요. 그리고 저를 막 안고 등에업고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딱 그 어머니 보니까 나보다 키가 작으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모색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때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눈물이 안 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기하게. 너무 어색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우리 엄마 폭삭 늙은 것 같이 느껴지고 어색하고 속 얘기 오히려 더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었는데 이제 13년 만에 어머니께서 위력 씨한테 편지를 써오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읽어주실 거죠? 예. 왜 그런 거예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랑하는 아들 위력이에게 내가 태어나서 30해가 되는 지금 처음으로 편지를 쓰는구나. 너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자니 또 가슴이 저리고 아프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일하다 흙더미에 깔려 중국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안 죽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듣는 순간 엄마 가슴이 또 한 번 갈기갈기 찢겼단다. 아들, 미안하다. 며칠만 기다리면 데리러 온다는 사람들이 말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정신없이 지나온 세월이었다. 눈보라치고 비가 왔지만 나는 그 땅에서 추운 줄을 몰랐다. 너희들이 더 춥고 아팠을 테니까. 몸은 자라서 어린이 됐지만 아직도 엄마에겐 8살짜리 아이 같은 위력아. 엄마는 무엇보다 경찰이라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제일 자랑스럽고 대견하단다. 아들아, 해내줘서 정말 고맙다. 다시 만난 우리 가족, 이제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서로의 받침목이 되어주자. 대한민국 법 질서를 지키는 국민이 진정한 경찰이 되길 엄마도 원할게.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한다. 위력아,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진짜 이런 세상 이래 되는지 몰라. 엄마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원했어요. 많이 원했는데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대요. 너무 미안하고. 13년 동안 나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를 그리며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살려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낳았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송치가루를 먹고 그리고 보이부 사람들한테 맞고 애들이 엄마 손을 잡고 가는 걸 보게 되면 나는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왜? 내가 여기 지금 여기 온 지 7년 됐는데 왜 어머니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할까? 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할까? 많이 근데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정작 들으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왜 북한에서 태어났을까요? 무슨 죄일까요? 제가 미쳤나 봐요.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금 아들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항상 밝고 항상 그냥 웃기려고만 하고 하니까 그냥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있구나 이런 생각만 했지. 그냥 혼자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게 내가 많이 미웠을 거고 많이 원망했을 건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다 커서 어른이 돼서 속에 품고만 있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한번 연락해도 다 노력해봤어요. 술자리도 빌어서 술 힘도 얻어봤었고. 근데 언제 내가 이 얘기를 다시 내가 죽을 때까지 가슴 속에 묻어갖고 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냐면 그 지리산인가 어딘가 그 어머니 같이 이렇게 여행 가다가 그게 어머니를 한번 업어보고 싶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옆에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어머니 내가 한 번만 업어줄게요 하니까 엄마가 괜찮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북한에서 뭐 너무 배낭 30-40kg짜리를 메고 너무 막 70리씩 걷고 다니던 용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걷지만 계단은 아무것도 아닌데 막 올라가다 무조건 등을 들이대면서 엄마 업어주겠다고 그런 거야. 그래 내가 그 어머니를 업어서 한 계단 올랐는데 내가 그 고생할 때 그 막 콘크리트랑 들고 그랬는데 그 콘크리트보다 더 가벼운 거 콘크리트 2장 준 거보다도. 돌격대 할 때처럼. 네, 그런 엄마 보니까 내가 이제는 더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때 내가 결심했어요. 다시는 내가 서운하다는 표현 한 번도 안 할 거다. 그거를 생각했었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너무. 재환 씨는 어때요 지금? 그냥 저도 네. 너무 그냥 마음이 안 좋고 저도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는데 아까 위력 씨가 말씀했지만 왜 엄마들은 다 미안하다고 하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낳아준 것도 고맙고 사실 미안하다 말 들을 자격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고맙기만 한 건데 그냥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모든 어머님들이 다 그냥 미안한 마음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하신 게 엄마니까. 찬바람
생각나 나무 잎이 떨어질 적에 따뜻한 엄마 그 품 찾으며 단 한 번만 불러봤으며 단 한 번만 안겨봤으며 엄마라고 안겨봤으며 꿈속에서도 나를 부르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때 한경북도 청진에서 미국행을 선택하여 7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탈북 스토리나 이런 거 얘기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진짜 오래 사셨고 정보가 많으세요. 그래서 길이 있으니까 너 가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선택해서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미성년자라서 난민 위탁 가정에서 이제 살다가 남의 집에서 사는데 눈치를 보게 되죠. 왜냐면 이게 문화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 그래서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아유, 따돌림을 당했다. 저기 가운데 빨간 물 보시고 엄마라고 불러보세요. 엄마. 크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엄마. 콜로라도에서 오셨어요? 전에 콜로라도에서 3년 살다가 이제 혼자 시카고에 가서 독립해가지고 혼자 살게 돼서 여기 아, 그래요? 네, 방문하게 됐어요. 지금은 시카고. 네, 시카고에서 바로 한국으로 어제 자가격리 끝났어요. 오늘 눈물이 막 나고 슬펐을 때 무슨 생각할 때 가장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냥 되게 많이 서러웠을 때 미국 부모님 작은 딸이 있거든요. 막내 딸이 있는데 그 딸이랑 둘이서 이렇게 막 재미나게 대화도 하고 막 장난치고 허물없이 막 그럴 때 저는 어색해가지고 그것만 보고만 있고 좀 그럴 때 되게 먹먹하고 좀 네. 있죠. 네. 있죠. 네네. 눈치를 보고 당연하죠. 남의 집에서 사는데 눈치를 보게 되죠. 그렇지. 무슨 행동 잘못할까봐 또 뭐 잘못된 행동을 또 할까봐. 아무리 잘해줘도. 네, 그래가지고 많이 행동하는 것도 조심히 하려고 하고 그거에 따라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소연 씨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리움이 너무 쌓이다 보면은 이게 괜히 화가 되고 그러지. 제일 편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고 엄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딸들은 엄마한테 나리석에 말이 나가거든요. 그래놓고 막 후회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많죠. 왜 엄마는 여기 미국에 같이 있지 않고 다른 엄마들은 자녀들 다 미국에 보내면 같이 따라서 이제 밥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왜 엄마는 같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엄마도 또 오죽하겠어요. 같이 못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감정들이 좀 있었어요. 북한 그런 내가 살던 지역에도 가보고 싶고 내가 같이 지내던 그런 친구들도 보고 싶고 되게 마음이 먹먹했었어요. 내가 이런 생판 모르는 땅에서 이렇게 그리움에 막 가득 차가지고 제가 북한 사람이란 걸 숨기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왜냐면 분명히 물어볼 걸 아니까.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북한 사람이 저 하나거든요. 그 친구들은 모르니까 제 사정을 모르니까. 그렇죠. 안다고 해도 또 그 티니저들이니까 좀 이게 감정들이 다 이렇게 컨트롤이 안 돼서 노스 코리아?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네네. 그래서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다. 또 하필이면 나이가 또 사춘기 딱 그 나이여가지고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춘기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요. 친구들에게는 네. 그 코리아라고 했을 때 네.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를 질문을 들어본 적 있어요? 되게 많죠. 노스 코리안이냐 사우스 코리안이냐 이러면 저는 그냥 거짓말로 사우스 코리안이라고. 왜냐면 또 다른 느낌을 받을까봐 그 친구들이 또 질문을 하면 너무 특별한 느낌을 받아도 좀 살짝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요? 네.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 가신 분들은 한국에서 물어보면 뭐 조선족 동포다 아니면 강원도 사람이다라고 강원도. 많이들 하거든요. 약간 그런 감정인가요? 좀? 살짝 그게 되게 묘해요. 내가 왠지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랑 친한 친구 이 친구는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다 하는 친구한테는 제가 얘기해요. 나 북한에서 왔다 이러고. 그럼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그냥 그래? 질문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너 질문 안 해? 궁금한 게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없대요. 만약에 그러다가 한국 학생을 본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학생들한테는 또 제가 얘기해요. 북한에서 왔다. 그럼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그렇구나. 신기하구나. 신기하다. 신기하겠다 진짜. 근데 아까 저 따돌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따돌림은 영어도 못하고 그리고 친구가 밥 먹을 때 등 돌리고 앉아 먹는 거예요. 제 친구인데 그냥 옆에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앉아요. 네, 그렇게 앉아서 먹어요. 친구인데도? 네, 친구인데도. 왜? 진짜 기분 안 좋아.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되게 울적하고 되게 서러웠어요. 네, 많이 서러워가지고 집에 와서도 많이 왕왕 울었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왜 미국에 혼자 있냐고, 나 왜 북한에서 태어났냐고,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왜 안 태어나고, 나는 왜 이런 걸 당하고 있어야 되냐고. 왜 나를 보러 미국에 한 번도 안 왔을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또 하는 일도 되게 바쁘시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속으로는 어땠어요? 속으로는 좀 많이 속상했죠. 그래가지고 좀 보러도 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엄마 나 미국에서 말도 안 통하고 친구들도 나 괴롭히고 네. 나 너무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있나요? 엄마. 그럼요. 많이 하면서 울고 많이 그랬죠. 근데 저희 어머니 그때 중국에 계시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가기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엄마가 좀 안정되지도 않고 그래서 오시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엄마 보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보고 싶을 때는 전화나 이제 영상 통화로 이제 그렇게 때우고 그랬죠. 네. 때운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실제로 그동안을 못 잡아본 거예요, 엄마 손을? 네, 못 잡아봤어요. 한 7년 동안. 7년이요? 네. 몇 살 이후죠 그게? 네, 16살. 가장 그리울 때 언제였어요? 엄마가 가장 그리울 때가 그렇게 엄마가 이쁜 옷도 많이 사주시거든요. 이쁜 옷도 사주고 뭐 보내셨어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저한테 보내시고 그러고 엄마가 그런 오리고기를 이렇게 볶은 적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그 오리고기 생각도 나고 엄마가 그 볶으던 생각도 나고 그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먹던 생각도 나고 그럴 음식이 때가- 제일 그리워지는 건데. 네, 음식이 제일 그리웠었어요. 네. 그 엄마 북한에서 뭐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는 무역을 하셔서 밀수. 밀수. 정확히 이거 밀수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내 자전거 몇 대가 있었고 차도 몇 대. 네. 이거는 약간 합법 들어간 건데. 저희 어머니가 운전도 하세요. 엄마가 네, 운전하시고 북한에서 하시고 쇼핑몰처럼 그런데 놀러도 가고 이제 어디 지역 살았다고 했죠? 한경북도 청진시에서 살았어요. 무역회사네, 무역회사. 무역회사예요. 네, 무역회사. 그래서 자주 놀러 가고. 무역회사요.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왜 미국까지 와서 네, 제가 떨어져서- 북한에 다시 가고 싶었어요. 오히려. 네. 그런데 엄마랑 계속 같이 살았어요? 엄마는 많이 바쁘셨어요. 계속 일을 하셔야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싱글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을 많이 하셔야 돼가지고 많이 바빠서 저랑 있는 시간이 거의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저는 학교 다니고 너 친구들하고 놀고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엄마가 잠깐 저 보러 오고. 할머니 손에 자라신 거네요. 네. 언제 엄마가 보이부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10살이었나? 그때 저희 어머니가 보이부 조사를 4년 동안 받으셨거든요. 4년이요? 네. 무슨 조사를 4년을 받아요? 구속된 게 아니고 조사를 받는데도 가족을 못 만나요? 네. 김정은 정권 때인가요? 그게 바뀔 때였어요. 그죠? 네, 바뀔 때였어요. 그냥 그 조사받는 걸 똥간이라 그러는데 똥간이 한 달만 있어도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거지. 한 달만 있어도. 4년이라는 거는 완전 상상을 못하죠.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어머니. 거기서 고생한 얘기도 들으셨어요? 엄마 나와서? 많이 못 들었어요. 네. 이게 그래요. 비밀이라서. 그리고 또 저 어리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셨죠. 힘든 얘기 안 하죠. 네, 잘.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4년 동안 조사를 받다가 네. 풀려났어요. 네. 그러고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중국에 탈북을 하신 거예요? 네, 탈북에. 같이 갔어요? 아니면은? 일단 저희 어머니가 먼저 가셨다가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성인 될 그런 시기라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가는 결정을 하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탈북을 강을 건넜고. 강을 건넜어요. 북한에서 중국 국경을 건넌 다음에 그때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얼음 위에 이렇게 건넜거든요. 아이고, 추웠겠다. 네, 추웠는데 그래도 넘어서 이제 중국에 도착했는데 어머니 친구분이 저희 픽업하러 나오셔가지고 그러고 이제 엄마가 아파트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네. 제가 미국 가는 길이 넣어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혼자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 뒤로 한국에 오셨습니까? 엄마는 제가 미국에 떠난 다음에 엄마가 그 이후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에 왔다. 네. 이제 어머니 보러 오신 거죠, 한국에? 네. 설레기도 하고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어색할 수도 있죠. 거기서는 왕족 그 약간 항의를 진짜 정식으로 받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때 한국도 총진에서 미국 행을 선택하여 출연한 한국 탈북 스토리나 이런 거 얘기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7년 된다고 그랬던가요? 안 본 지 지금 7년 만에 만나는 건가요? 네. 빨리 보고 싶네요. 어머니를 저희 가운데 빨간 물고시가 엄마라고 불러보세요. 엄마. 좀 더 크게. 엄마. 저기 가운데 크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엄마. 저희 가운데 빨간 물고시가 엄마라고 불러보세요. 엄마. 좀 더 크게. 엄마. 저기 가운데 크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엄마. 엄마. 좀 더 크게. 엄마.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나오세요. 엄마 왜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잘 이겨내서 고마워.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면 저 키도 컸네 그래도. 왜 이렇게 약해졌어? 그래도 잘 이겨내서 고마워. 박수 한번 주세요. 어릴 때 데리고 떠났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많이 모색도 달라지고 키도 많이 컸고. 키가 컸어요. 예, 그래도 데리고 올 때 어릴 때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많이 키도 컸고.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마지막 봤을 때요. 그때는 그래서 한 요 정도? 네. 한 요 정도 됐을 때 제가 데려온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오랜만에 딸 보면 너는 어떨까 모르겠어. 통화한 거 이거랑 다르죠, 엄마. 예, 통화할 때는 엄청 좀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니까 모색하고 다르네요, 통화할 때하고. 막상 만나기 전에는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만나니까 말이 안 나가요. 네,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될지. 소연 양은 엄마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까 네. 되게 단단하게 나는 눈물을 안 흘릴 것처럼 그렇게 있었잖아요. 어제 저는 눈물 안 흘릴 것 같았는데 엄마 막 오는 거 보고 얼굴 봤을 때부터가 울었어. 그게 희한하죠. 완전 현실이라서 계속 이렇게 영상 통화만 하고 전화로만 하다가 막 다 보니까 좀 되게 새롭네요. 엄마 너무 이쁘세요. 그래도 주름이 많이 그래? 옛날에 봤던 엄마랑? 네, 옛날에 더 이뻤어요. 너가 크니까 엄마도 뭐 늙어지는 거지. 엄마는 어때요? 예전에 봤을 때랑 지금 변한 거? 아까 볼 때 그 저 안에서 TV로 봤거든요, 제가.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 우리 정말. 많이 우셨죠? 딸 생각해서 또. 뭐가 제일 가슴 아팠어요? 얘기 들은 것 중에. 그냥 그 미국 땅에 가서 말을 모르고 예, 그렇게 할 때 하고 또 그 학교 졸업할 때 제가 가지 못했던 거 그죠? 입학식, 졸업식 이런 것도 못 예, 못 가셨구나. 갔어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또 딸 이야기 이제 하는 거 듣고 얘기 들어보니까 소연 씨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바빴고 계속 자주 못 봤는데 또 이제 한참은 아예 못 보고 되게 마음이 쓰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도 그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딸하고 같이 뭐 있었던 시간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항상 남아 있으니까 그게 아 이렇게 애들이 성인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구나 그거를 지금 내가 느낀 거예요. 네. 어릴 때는 내가 잘 먹여주고 잘 좋은 옷 입혀주고 잘해주는 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하니까 엄마 정이 더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 앞머리가 많이 죽은 것 같아. 왜 이렇게 약해? 엄마는 똑같아요. 왜 많이 드시지? 진짜 똑같이 생기셨구나. 저랑 저랑이요? 너무 비슷한 거 닮았어요. 같아요. 정말? 너무 비슷해. 입이랑 이런데 코 이렇게 비율 뭐 이런 게 정말. 너무 똑같아요. 아니 엄마가 어느 정도 이뻤던 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때 엄마가 저보다 나이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때 난강 판매소 할 때 그때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처녀 언니 같았어요. 엄마 네. 지금 그때 엄마 몇 살 때 우리 딸 낳으신 거예요? 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살에, 우리 18살에 졸업하거든요. 졸업해서 한 6개월 만에 제가 시집을 갔어요. 그때 제가 시집 갈 때 사람들이 빨리 갔다고 하니까 너 예뻐서 가고 또 남자들이 너를 따라다녀서 갔구나. 사실 그건 아니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저희 엄마가 힘들게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문어 장사를 바닷가에 가서 문어를 넘겨받아서 그거 파셔가지고 저희들을 먹여 살리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형제가 4명이에요, 제가.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그때 생활이 바쁘니까 내가 시집이라도 가면 그렇지. 엄마 손을 들어주고 내가 그 마음으로 갔어요, 솔직히. 그때. 그러면 네. 21살 때 낳은 거예요? 아니요, 20살 때. 네. 20살에? 예, 그때. 그럼 엄마 지금 46? 3살입니다. 네? 43살. 저랑 동갑이에요. 43? 그렇게 큰 딸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야. 제가 언니네요. 어머니가 소연 씨를 이렇게 미국에 혼자 보낸 거에 대해서 소연 씨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같이 떠났거든요. 그 감옥에서 제가 4년 있을 때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 탈북할 때 제가 데리고 같이 떠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함께 먼저 떠나게 됐어요. 제가 중국에 무역거래 하면서 좀 계산받을 일이 있다 보니까 한국행으로 원래 떠났어요. 친구하고 같이. 그래서 바로 떠나서 제가 뒤따라 가는 걸로 약속이 됐거든요. 근데 태국으로 떠났거든요. 떠날 땐 떠났는데 거기 도착해서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어른들은 한국밖에 못 가는데 어린애를 지금 미국에서 딱 서연이만한 나이에 받아주겠다는 길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가면은 그 미래에서는 한국보다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니까 딸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저 미국에 가면은 뭐 좀 넓은 세상이 돼서 많은 거를 더 느끼고 배울 수 있다 이런 네.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보내줘, 미국으로 보내줘, 좋다고 하면은 보내줘. 그래서 제가 그 결정을 낸 거고. 그럼 그때 어머니 마음 소연 씨만 가고 나는 못 갈 수도 있겠다는 걸 알고 보내신 아니 거예요? 그때는 딸이 가면은 저도 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초대하고 초청하고. 네, 왜 그러냐면 내 자식이 갔기 때문에 엄마가 왔다면 미국에 가는 길로 저는 생각했고 저도 미국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딸 보낸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태국 루트가 갑자기 이렇게 그 다 탄로가 나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따라서 떠나자던 것이 못 떠나게 되면서 네. 제가 중국에 체류를 하게 됐어요. 한 1년 7개월 그 불법 체류잖아요. 네, 네, 가만히 숨겨 있었어요. 위험하죠. 네, 그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저희 이거 미국에 보낸 친구가 또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은 베트남으로 가는 루트가 있는데 너가 거기로 따라 나서겠으면 가자. 그래서 난 하루라도 빨리 이제는 떠야 되니까 떠나자 해서 떠났는데 그 베트남 대사관에 도착하니까 한국 대사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딸 미국에 있는데 나 미국에 가게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한국으로까지만 가게 됐지
그 베트남에서는 대사관에서는 저희들을 다 한국으로 이송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나 한국 가야 되는구나. 딸하고 헤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 한국이든 뭐 어디든 빨리 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사인하고 어디 간다고 사인하고 그 한국으로 저는 들어오게 됐어요. 알 수 없는 동남아 돌아다니면 일단 이게 언제 잡혀서 폭성당하고 사고 생길지 모르는데 일단 와야죠. 네. 이게 7년 동안 따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소연 씨 입장에서는 한 번도 엄마가 미국에 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서운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 한국에 와서 정착한 게 2017년 4월 26일 날에 대한민국에 나왔어요. 얼마 안 됐네요? 예,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국적이 없잖아요. 딸한테 뭐 오잖아요. 통화는 하지만은 제가 한국까지 도착하고 한국 사회에 국정을 걸쳐서 하나원 졸업하다 보니까 4월 26일 날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 나왔어요. 2017년에. 그때 나와가지고 저희가 정착이 있잖아요. 또 따로 뭐 여기 정착하기도 예, 정착하고 한국 사회도 저도 나오다 보니까 뭐 얼떨떨한 거예요. 뭐 나도 어떻게 이런 땅에 왔는지 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럼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그때 그 중국에서 마저 뭐 처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 바로 솔직히 그 경제 상황이 우리는 다 북한 사람들이 좋지 않잖아요. 넘어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무역거래 하면서 받을 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받을 돈을 또 그 중국에 있는 조선족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좀 돈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 길을 또 찾아야 되니까 그 당시는 딸한테 떠나야 될 조건이 안 된 거예요. 야, 이제 중국에서 못 하겠다. 이러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2019년 이제 10월 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정돈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있다가 제가 신청했어요. 미국 비자 신청. 그래서 돈 20만 원 주고 그 비자 받는 거 다 여행사 가서 하고 평구 짜고 하는데 그때 그 2달, 3달 지났을 때 코로나. 맞아요. 네. 그렇게 생기면서 하여튼 이래저래 조건이 조금 엉켰네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딸한테는 표현은 못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른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속이 타고 막 이러니까 엄청 몸도 까지고 살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이게 딸을 이렇게 대화를 좀 하고 이렇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대화를 가끔씩 했거든요. 그렇죠. 가끔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좀 자기 심정을 말하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나쁜 감정, 이해 못하는 감정. 그러니까 항상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그 시간이 좀 있겠죠. 방금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좀 또 저하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좀 이해가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아까 소연 씨가 얘기하길래 청진에 계실 때 사업도 참 잘하시고 그래서 집도 잘 살고 그래서 엄청 잘해줬다고 그렇게. 네, 그때 제가 그 우리 장성택 산하 성정치구 54부라고 있어요. 그 승립하면서를 하면서 제가 외화 상점식으로 우리가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사는 것도 잘 살고 물자들을 중국에서 많이 대량으로 들여와서 도매하면서 막 상점도 경영하고 이러면서 딸한테 항상 신발부터 머리끝까지 그 평 사람들은 다 중국 물건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거는 좀 잘 사면 한국 거. 대체 북한에서는 중국산보다 한국산을 더 네. 그리고 저 자체가 이렇게 물건을 많이 들여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애 옷만 인민비 한 2, 3만 원 정도 되게 이렇게 백에다가 그래서 다 좋은 걸로 싸가지고 그 상표는 다 떼고 와요. 세관에서 또 온단 말이에요. 그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딱 있으니까. 뭐 888 써 있고. 예. 그래서 하여튼 딸한테는 진짜 부족함이 없이 드렸으면 이 머리띠도 다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공주처럼 키웠네, 공주처럼. 네, 저고리도 한국 저고리도 막 5개, 6개씩 거서 이쁜 건 다 해줬어요.
그래, 진짜 공주처럼 키웠다는 게 티가 나. 근데 심지어 4년 동안이나 또 그 전에도 떨어져 계셨다면서요. 네. 그 제가 그 사업하다 보니까 애가 한 10살 될 때 10살, 11살 잡힌 해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회사를 조금 그 순리판매소라는 그 상점을 경영하고 또 도매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저희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한국에 오셨고 제가 문어하고 고사리를 라진으로 해서 숭리 무역 회사 이름으로 라진에다 도착시켜서 이렇게 한국으로 또 들여보내는 일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못 보내고 중국 사람이 한 명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걸로 우리 물건인데 그러면 아빠가 또 받아서 한국에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북한 고사리 많았거든요. 고사리하고 문어 그런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엄청 청진해서 제가 좀 소리가 컸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회사 무슨 서장들은 다 거인다시피 우리가 거래하니까. 그래서 하는 과정에 그 제가 김정일 방침으로 그 체포해서 조사해봐라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업 그때 크게 김종일이 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체포해서 조사해라. 2년 거인 되도록 하다가 저 청진에는 그 보위원들이 제가 다 장악해서 돈 먹이고 살아난다. 그래서 평양에서 다시 그 국가보위부 대학 교원이 내려와서 저를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재조사. 그러니까 중국까지 들어와서 제가 거래한 중국 그런 그 무역 회사가 다 알아보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조사는 감옥에서 받아요? 예, 그렇죠. 계속 감옥에 사는 거예요? 예, 예. 2년 반을 감옥에서 예. 했다고요? 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조사를. 예. 그러니까 뭐 어디 무슨 뭐 비버 월경도 아니고 무슨 이런 뭐 중국 가다 잡힌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생조사하는 거예요, 깡조사. 그래서 조사를 처음에는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조사한 사람이 또 재수없다 보니까 사망한 거예요. 어머. 네. 또 다시. 처음부터. 예,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데 평양에서 와가지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4년 3개월을 예심까지 갔어요. 제가 보위부 예심까지. 그래서 보위부 예심까지 갔다가 북한에 대한 내 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았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 크게 뭐 북한도 뭐 돈이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건 하니까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하니까요. 차로도 좀 몰고 다니고 하니까 뭐 내 생활에 내가 만족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런 상황을 딱 맞들게 되면서 감옥 안에서 체조도 받고 뭐 고생하는 거 뭐 인간 체험 다 당하다 보니까 네, 맞아. 막 세상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무섭더라고요. 막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어머니 안에서도. 혹시 그러니까 정신적 압박이 굉장히 정신적 압박을 많이 받고 독감방에 앉혀놓고 이렇게 막 어떤 데는 벌을 많이 주거든요. 그 막 무릎 걷어 올리고 막 맨바닥에 막 이렇게 500개, 1000개 막 앉아라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막 그냥 눈앞에 그 벌 설 때마다 딸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딸을 그 10살 때 헤어지니까 지금 어느 만큼 컸을까. 4년을 그렇게 갑자기 잡혀왔어요. 4년을 못 만진 거네. 또 거기서도. 인사를 못하고 헤어진 거네. 사정했어요. 선삭을 빌려서 정말 제발 딸 사진 한 번만 좀 가져다 달라. 그것도 2년 넘어서 3년째 될 때 받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많이 컸고 내가 그거 막 보는 순간에 내가 더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내가 이 딸을 만나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 이겨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힘내고 그다음에는 내가 딱 벌 설 때는 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냥 내 딸이 밖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안에서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그냥 앞에서 애 얼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겨내서 어떻게 하나 내 딸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버티다 보니까 강해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애 사진을 항상 보면서 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자식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죽으면 토대도 한국 남조선 쪽이라고 하는 흔히 한국 쪽에 있는 집안에다가 엄마는 감옥에서 그러고 죽었다고 그러면 딸은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북에서는. 예, 그냥 뭐 그 업신여긴 맞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왜 이겨내야 했냐면
아빠가 없이 제가 키웠잖아요, 딸을. 내가 이 안에서 쓰러지면은 딸이 고아가 되잖아요. 진짜 할머니가 뭐 산들 뭐 100년, 100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내가 아빠도 없이 데리고 있는 내 딸인데 어떻게 하나 나가서 나 딸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볼 설 때는 딱 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애 생각만.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애 그 얼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네. 따님 사진만으로 이제 버티신 거잖아요. 네. 그 어머니는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밖에 제가 안 드는데 왜 따님께서는 어머니께서 본인 사진 하나로 이렇게 버티신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들으면 계속 먹먹하고 막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울었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네. 그 엄마가 못 가면 소연 씨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게 영주권이 제가 있었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나서 5년 후에 시민권 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하는 기간이 5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5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영주권 가지고도 여행 비자로 올 수 있다고 들었지만 그때 오바마 대통령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뀔 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한국에 나가거나 외국에 나가 영주권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분들은 다시 못 들어와.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소문을 많이 소문이 아니라 듣고 실제 만들었죠. 한국 분들도 다시 미국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가까이서 근처에서 듣고 이래가지고 유학생 안 받겠다고 그러고 다시. 맞아요. 그래서 되게 빡빡하게 그러셔가지고 좀 그런 게 좀 고민이 돼가지고 요번에 작년에 시민권을 따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해가지고 엄마를 드디어 보러 온 거예요. 이제 너무 당당하잖아요. 네. 엄마를 보기 위해서 시민권을 딴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신분이 좀 확실하지 않잖아요. 네. 영주권이라는 거는 좀 그래도 그런 거니까. 어때요? 막상 이제는 자 긴장 다 풀고 네, 저요.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이제 너무 많이 좋아요. 되게 편하고 이제 같이 살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네.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겠지만 두 분 추억 많이 써서 싸우셔야 돼요 이제. 네. 예.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맛있는 거. 네, 저희 그러지 않아도 제주도도 간다고. 저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엄마가 제주도 이제 한국에 오면은 제주도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요? 이번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우리 한민족이라고 이렇게 노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순실이 형, 네. 따님 생각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예. 이렇게 엄마하고 앉아서 상봉하면서도 그냥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야, 저기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딸과 만나는 상봉의 그런 사진도 그려봤고 정말 행복한 우리 그 오늘 상봉 우리도 네. 나도 좀 빨리 좀 어떻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너무 부러웠고 두 번째로 나도 엄마 냄새 한번 맡아보고 싶고 세 번째로 나도 한번 싸워보고 싶고. 엄마랑 네. 엄마 냄새 기억이 나요? 네, 꿈에서 맨날 찾아요. 그거 점점 흐려질까 봐 마음 아플 네. 것 같아요. 잊어먹지 않으려고 일부러 꿈을 오늘 엄마 꿈 좀 꿔볼까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